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모으고 은퇴 후에는 평온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몇 가지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순식간에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곧 너를 다스릴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노년의 돈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할 5가지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9세의 김기태 씨는 3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덕분에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3억 원 정도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 고깃집 하면 돈 번대. 너도 한번 해봐. 자리도 내가 알아봐 줄게. 기태 씨는 경험이 없었지만 설마 망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퇴직금 중 2억 원을 투자해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깃집 경험이 없어 원가 계산을 제대로 못했으며 인건비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결국 적자가 계속 쌓이며 2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빚 5천만 원과 건강 악화뿐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남이 번 돈을 보고 쉽게 따라하면 너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장 조사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무리하게 금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녀를 도와줘야 할까요? 71세의 박성자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게를 차릴 건데 보증금이 모자라 1,000만 원만 도와줘. 성자 씨는 고민했지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선뜻 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가게가 생각보다 힘들어. 이번에 3,000만 원만 더 빌려줘. 결국 성자 씨는 노후 자금에서 5천만 원을 빼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 성자 씨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은 다르다. 조지 S. 클레이슨이 쓴 바빌론 부자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으신 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추천도서입니다. 자녀를 돕더라도 본인의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재정 교육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고수익 보장?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65세의 이재석 씨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계획했지만 친구가 소개한 안정적인 투자에 혹하고 말았습니다. 재석아, 이거 1년 만에 원금의 2배를 준대. 나도 넣었어. 재석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친구도 투자했다는 말에 전 재산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익이 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 투자 회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재석 씨는 전 재산을 잃고 법적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처에는 절대 전 재산을 넣지 말고 작은 금액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이빠른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만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 이상의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72세의 조만식 씨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땅이 조만간 개발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사두면 10년 뒤엔 몇 배가 된대. 만식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들여 시골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개발은커녕 땅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결국 팔지도 못하고 세금과 관리비만 계속 나가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지역의 땅을 무작정 사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건강을 소홀히 하여 의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죠. 74세의 이순희 씨는 젊을 때부터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지 않고 걸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도 가지 않았죠. 그러던 날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들었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노년의 돈을 날리는 5가지 어리석은 선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기. 두 번째, 자녀에게 무리하게 금전 지원하기. 세 번째,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네 번째, 필요 이상의 부동산 구입. 마지막으로 건강을 소홀히 하여 의료비 폭탄 맞기.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을 이겨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을 지키시면서 가지고 계신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